자, 안성재 셰프님이 유튜브 시작하신 건 알고 있죠. 미슐랭 3스타 안성재 민트초코 공식 입장 이런 게 나와서 사실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뭐 펩시를 좋아하냐 콜라를 좋아하냐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호불호가 어떻게 되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민트초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어김없이 이제 이번에도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생각과 민트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안성재 셰프님은 둘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트 초코 호. 근데 호불호가 많은 걸 모르셨대요. 치약 맛이 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맛없는 민초는 치약 맛이 난다. 하지만 잘 만든 민초는 치약 맛이 안 난다. 잘하는 데를 안 가봐서 그래. 를 시전하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민초들은 뭐야 믿었던 사람이 민초파였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누굴 데리고 왔느냐? 고든 램지를 데리고 왔다. 심지어 이제 안성주 셰프님은 파인애플 피자도 맛있는 피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고든 램지를 데리고 와서 초콜릿 본질의 맛을 빼앗는다. 저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본연의 맛을 해치거든요. 민트는 초콜릿의 본짓을 앗아갑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고든 램지 씨의 또 팬이지 않습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이분이 만든 책이라던가 영상들을 봐왔어요. 본인이 예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13년 전에 올라간 건데요. 여기 보면 핸드메이드 민트 초콜릿 트러플이라고 크리스마스 때 본인의 자녀들과 함께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만든다는 거지. 그럼 맛이 없는 걸 만들겠어요? 본질을 해친다고? 아니 본인이 하셨잖아요. 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고든 램지 씨 같은 경우에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혐오도 종종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 파인애플 피자를 만드는 걸 이제 보면서 리액션을 하는 건데 여기 레스토랑 어디예요? 고든 램지 스트리트 피자잖아요. 아니 본인의 레스토랑에서도 지금 파인애플 햄 피자를 팔고 있으면서 민초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견을 좀 한쪽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양쪽을 다 양다리 타면서 가시는 건 저는 아쉽고요. 민초 좋아하시잖아요. 반민초로 너무 넘어가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펩시 제로 라임의 놀라운 비밀. 펩시 제로 라임이란 무엇이냐? 미국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 롯데칠성에서 개발 제안해 미국 펩시 본사가 예외적으로 승인한 제품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현재는 펩시 제품 중 유일하게 코카콜라보다 맛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올해 또 펩시가 굉장한 걸 준비하고 있다. 뭐냐? 펩시 제로 슈거 모히또 향. 라임만 들어가지 않고 라임에 민트를 첨가해가지고. 민트잖아요 여러분. 민트는 먹힌다니까 여러분. 뭐 민트 초코는 아니지만 민트는 기본적으로 먹힌다. 그러면 이제 코카콜라는 뭘 준비하고 있냐? 코카콜라는 술을 준비하고 있다. 뭐냐? 잭 데니얼과 합친 잭콕.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잭콕 아시죠? 잭콕이 5%의 알코올을 가진 약간 추하이 같은 느낌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다. 코카콜라가 신제품 많이 출시하는데 단종된 것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커피콜라. 굉장히 좋아해서 박스 떼기로 쟁겨놓고 먹었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단종이 됐어요. 심지어 이거 제로였어요. 이거 어떤 맛이냐면은 맥콜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맥콜 제로가 없었던 시절이라 맥콜을 느끼자라는 느낌으로 이걸 먹었거든요. 지금 없어졌다. 아쉽다. 최근 탄산음료 취급 근황. 얼마 전에 핫딜이 올라왔어요. 펩시콜라 30캔과 사이다 30캔 합쳐서 60캔에 15,000원이면 캔당 250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그 되게 여론이 좋아야 되는데 제로가 아니다. 제로가 아니라 아쉽다. 제로가 아니다. 제로가 아니군. 제로가 없어. 제로 아니면 안 돼. 제로 아니면 못 먹어. 제로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쌈에도 불구하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손이 가지 않는. 이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맨날 제로 얘기하면 제로 그거 왜 먹냐? 그럴 바야 그냥 오리지널 먹지. 하지만 이제 제로가 점점 점령해 가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이제 매장에서 제로 콜라 있나요? 물어보면 네? 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웬만한 매장엔 제로 콜라도 있고요. 제로 사이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의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 물론 캐나다에 살 때는 20년 전에도 제로 환타 펩시, 제로 루트 비어, 뭐 제로 진저 에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포카리 스웨트 뭐 별거 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늦게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고요. 일본에서 요즘 인기라는 피자, 피클 피자입니다. 빵 위에 피클이랑 까망베르 치즈 소스만 얹은 토마토 소스가 없어. 피클이 무려 한 근이나 들어갔다. 25,000원이네요. 지금 여기 채팅창을 보면 나쁘지 않네라는 글이 보였어요.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봐요. 일본에는. 일본이 참 이 치즈 좋아하죠 또. 오믈렛 위에도 막 통치즈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그 인스타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치즈 개 많이 들어간 거. 라면값 줄줄이 인상. 오뚜기 진라면 3분 카레 가격 올린다. 식품업계가 재료비와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2년 5개월 만에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납득이 아예 안 가진 않아요. 또 이제 2년 5개월 만이라고 하니까 2년 5개월 사이에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죠. 2년 5개월 전만 해도 국밥 10,000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욕했어요. 국밥이 어떻게 10,000원이냐. 6,000원이면 한 그릇 든든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2년 5개월이 지난 요즘은 국밥 10,000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많이 좀 상황이 변하고 있다. 자, 강남에 건설 중인 거대한 지하도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강남구 영동대로에 거대한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광역철도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타임스퀘어나 코엑스 같은 느낌으로 하나 보네요. 언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어차피 저한테는 되게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남 쪽으로 거의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겠네요. 부럽습니다. 자, 열흘간 물침대에 누워있으면 790만 원 줍니다. 우주 유럽국에서 열흘간 물침대 같은 욕조에서 생활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약 791만 원을 지급한다. 우주 속 무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비발디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파묻혀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생각보다 빡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누워서는 롤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넷플릭스를 보는 느낌으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열흘간 790만 원이면 하루에 80만 원이잖아. 열흘 정도면은 뭐 그렇게 몸이 나빠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핸드폰 하게 해주면은 저는 가능. 자, 최근 할리우드에서 레전드 사건 터짐. 미 감독 600억 원 제작비를 코인 주식 투자로 탕진. 넷플릭스에서 600억 원을 투자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거 좀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영수 청구를 하는 식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닌가 봐. 넷플릭스는 되게 통이 큰가 봐. 그냥 제작비를 감독 계좌로 넣어줬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하면은 감독 돈을 내고 이만큼 냈으니까 주쇼 이래가지고 영수를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넣어주나 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따갑대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아, 이거 600억 원 따갑대 해가지고 한 300억 땡기고 나머지 걸로 따갑대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셨나 봅니다. 넷플릭스도 이제 앞으로 감독들한테 이제 돈 줄 때 더 깐깐해지겠네요.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계속 나왔으면 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어제 새로 공개한 로봇 근황. 뭐 어제는 아니고 좀 됐는데 쇼케이스 같은 걸 진행했는데 로봇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시연에서 그렇게 인공지능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냥 귀엽고 약간 좀 반려 로봇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같이 제작한 게 디즈니와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이렇게 들어서 원리 같은 느낌이 나온 건 디즈니가 디자인해서 그런지 아는가. 근데 보면은 지금은 그냥 이런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CG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족 보행 로봇이고 옛날 같으면 뭐 아이보 같은 거 나왔을 때 막 넘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잘 걸어다니고 솔직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전쟁병기다, 눈에서 원래 레이저 나와야 되는데 시연을 안 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편 이제 그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전에 그 강아지 로봇 같은 걸로 막 발차기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G가 아니다. 인간형 로봇인데 뛰어다니고 이제 기어다니다가 앞구르기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드라곤 포즈네요. 어디서 본 거야? 그리고 토마스도 한다. 이제 AI와 이 로봇 기술이 합쳐지면은 얼마 안 남았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50년 정도면 상용화되지 않나? 25년 더 버티면 되니까 65세 정도면 되겠네.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티빙 4월부터 계정 공유 단속. 티빙이 4월 2일부터 계정 공유 단속 정책을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회원 본인만 계정 이용이 가능하며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 예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가 진행했던 정책입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글로벌 서비스고 볼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랬는데 뭐 티빙도 이렇게 볼 게 없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넷플릭스와 비교하자면 많은 그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효과가 날지. 실제로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해서 매출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용자 수도 더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가지고 잘한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티빙은 어떻게 될지, 넷플릭스처럼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반발로 인해서 유저 이탈이 더 많이 생길지가 궁금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